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카플러 뉴스 제임스입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방송을 하지 못했습니다. 병원 예약과 여러 행사들이 겹쳐 부득이하게 방송을 하루 쉬게 됐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오는 31일 캘리포니아 렌트 보조 프로그램 Housing is Key가 중단되는 거 알고 계시죠? 이 프로그램은 중단되지만 이날부터 LA 카운티의 새로운 소득 보장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저소득 주민 1000여 명에게 3년간 월 $1,000씩 지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31일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가스값 폭등세가 지속되자 차량 수요 주민들에게 가스값을 지원합니다. 한국 당국이 4월 1일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를 전면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여행사들에는 한국행 티켓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네, 한인타운에서 화재가 발생해 한인으로 추정되는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한인 돕기 성금 모금 이틀 만에 12,100달러가 모였습니다. 네, 코로나 사망자가 통계치보다 3배 이상 더 많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 학교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내일부터 해제됩니다. 네, 푸틴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시사해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은 오늘 전해드릴 주요 소식들입니다. 3월 11일 금요일 캐플러 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Let's go. 네, 오늘 첫 소식은 LA 카운티의 소득 보장 프로그램 Breath가 3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는 소식입니다. 프로그램 이름이 Breath인 것처럼 물가 폭등과 팬데믹으로 고통받은 저소득 주민들에게 숨통을 트이게 해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1000명에게 3년간 월 $1,000씩 지급합니다.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제니바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소득 주민들의 최소 생계를 보장하는 기본소득 보장 프로그램 Breathe 신청이 31일부터 시작됩니다. 10일 LA 카운티는 기본소득 보장 프로그램 Guaranteed Income 프로그램인 Breathe 신청은 오늘 31일부터 받기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자격을 갖춘 신청자 1000명을 무작위로 선택해 월 $1,000씩 3년간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LA 카운티 홀리 미첼 슈퍼바이저 위원장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미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LA 카운티 아동의 약 25%가 빈곤 가정에 살고 있는 냉혹하고 광범위한 경제적 불평등 현실이 드러났다며 이 Breathe 프로그램은 빈곤 지역 커뮤니티 주민 1000가구가 호흡할 수 있는 재정적 공간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 LA 카운티 주민들의 빈곤과 소득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빈곤 완화 Initiative, Poverty Alleviation Initiative가 운영 감독하게 됩니다. $1,000 현금은 직불 카드를 통해 지급되며 선택된 주민들은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의 필요에 맞게 지출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캘리포니아 첫 번째 실험 프로그램인 스탁튼의 Economic Empowerment Demonstration SEED과 전국 여러 지역의 유니버설 기본소득 프로그램 성과를 토대로 설계됐습니다. 신청 자격은 18세 이상 LA 카운티 주민으로 1인 가구의 경우 평균 주간 소득 AMI $56,000 이하이거나 4인 가족의 경우 AMI의 120% 이하 또는 $96,000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받은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저소득 커뮤니티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저소득 지역 거주 여부는 LA 카운티의 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breathe.lacounty.gov 신청은 3월 31일부터 4월 13일까지입니다. 카플러 뉴스 제니박이었습니다. 네, 가스값 폭등세가 무섭습니다. 이제 대부분 주유소가 $6 가격표를 게시하고 있고 $7 가격 주유소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가스값 폭등으로 힘들어하는 차량 소유 주민들을 위해 가스값 지원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솔린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치솟는 가스값으로 경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주민들에게 세금 환급금 형태로 가스값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 8일 주정연설에서 높은 가스값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을 돕기 위해 가스값 지원금을 예산안에 편성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가스값은 10일 기준 갤런당 5.694달러입니다. 이는 미 전국에서 가장 비싼 것입니다. 주민들에 대한 가스값 지원이 어떤 형태가 될지 대상자와 지급 방식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뉴섬 주지사실은 가스값 지원금의 규모는 수십억 달러가 될 것이며 세금 환급 형태로 주민들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지사실은 가스값 지원금을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에게 전달한다는 방침입니다. 지원금은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자동차를 소유한 주민들에게 세금 환급을 통해 전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오는 7월로 예정된 가솔린 텍스 인상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7년 4월 주의회를 통과한 가스세 인상법 SB1에 따라 오는 7월 인상될 예정인 가솔린 텍스를 인상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뉴섬 주지사는 지난 8일 주정연설에서 이 같은 의지를 밝혔습니다. 토니 애킨스 가주상원 임시의장과 앤소니 랜든 가주하원 의장은 공동 성명을 통해 뉴섬 주지사의 가스값 지원금 방안을 공식 지지했습니다.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한국 방역 당국이 오는 4월 1일부터 해외 입국자의 격리 제도를 폐지합니다. 한인 여행사들에는 한국을 가려는 한인들의 한국행 티켓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방역당국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격리 조치를 4월부터 전면 해제합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한국 여행을 미뤄왔던 한인들의 한국행이 본물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방역당국은 10일 오는 21일부터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가 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를 시작한 지 108일 만입니다. 이어 4월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했으나 접종 이력이 아직 한국에 등록되지 않은 미주 한인 등 해외 동포와 외국인들에 대한 격리도 전면 해제합니다. 격리 면제 대상자는 2차 접종 후 또는 얀센의 경우 1회 접종한 지 14일에서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들입니다. 해당되는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 얀생 등 10종류입니다.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국내에 접종 기록을 등록하는 검역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 Q코드에서 접종력이 확인되는 경우는 국내 등록 접종 완료자로 취급해 21일부터 자가격리가 면제됩니다. 접종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미주 한인 등 해외 동포와 외국인 등 국내 미등록 예방접종자의 경우 사전 입력 시스템을 통해 접종 이력을 직접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다음 달 1일부터 격리 면제가 가능해집니다. 이번 해외 입국자 격리 면제 조치로 해외 입국자들은 입국 당일부터 한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 방역 상황에 따른 지자체 부담 등을 고려해 입국 이후 방역교통망인 자차, 방역택시, KTX 저용칸 등의 이용을 중단한다. 모든 입국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입국자 전면 자가격리 조치는 지난해 말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실시됐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3일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를 중단해왔습니다. 이에 외국인, 내국인 모두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입국 후 10일간 격리하고 있습니다. 한국방역당국의 해외 입국자 격리 조치 전면 해제 발표 소식이 전해지며 한인 여행사들에는 한국행 항공기 티켓을 문의하는 한인들의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한인타운 유가와 카탈레나에 있는 오피스 빌딩에서 어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인으로 추정되는 남성 1명이 숨졌습니다. LA 소방국에 따르면 10일 오후 3시 18분경 한인타운 유가와 카탈리나 코너의 4층 건물 611 사우스 카탈리나 스트리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관들은 진화 작업 도중 한 사무실에서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남성 1명이 숨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남성은 이 건물의 한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한인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신원 정보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건물 사무실에는 물건들이 잔뜩 쌓여 있어 화재가 발생한 곳까지 진입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화재는 이 빌딩 사무실 2개를 태우고 진화됐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에 사는 한인들을 돕기 위한 성금이 모금이 이틀 만에 12,100달러가 모아졌습니다. 성금을 내주신 분들은 서울 메디칼 그룹 3,000달러, Forever 100 2,000달러, 한미 식품 상협회 캐그로 2,000달러, 위스파 2,000달러, 한인건설협회 1,000달러, 장미랑 강복회원 1,000달러 등입니다. 미주 3일 여성동지회 재미 한인지급교육센터, 대한인국민의 기념재단, 남가주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도 모금에 참여하셨습니다. LA 한인회는 한인 단체장 회의 결정에 따라
Help Ukraine이라는 이름으로 별도 성금 모금 은행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또 다음 주부터는 한인들의 성금 모금 캠페인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웹사이트 ukrainepeople.org도 개설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코로나 사망자 수가 통계치보다 3배 이상 더 많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팬데믹 이전 사망자 수와 팬데믹 이후 사망자 수를 비교해 초과 사망자를 통해 추정한 것입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사망자가 공식 통계보다 3배 이상 많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워싱턴대 건강지표 평가연구소의 왕하이동 박사팀은 의학저널 랜시셋에 실은 논문에서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세계 187개국의 사망 통계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 관련 총 사망자가 1,800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 사망자의 공식 통계치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입니다. 이 기간에 세계에서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은 594만 명으로 공식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초과 사망, 엑세스 모럴리티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 관련 총 사망자는 1,820만 명으로 추산된 것입니다. 왕 박사는 직접적인 코로나 사망 사례가 과소 보고되고 있어 초과 사망 분석이 팬데믹의 진짜 영향을 더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전 세계에서 발생한 초과 사망은 인구 10만 명당 120명이 넘었고 초과 사망률은 국가마다 크게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전체의 초과 사망의 절반 이상은 인도, 미국, 러시아, 멕시코, 브라질,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등 7개국에서 발생했습니다. 인도에서의 초과 사망이 400만 명 이상이 발생했고 미국의 초과 사망도 110만 명이 넘었습니다. 한국은 10만 명당 초과 사망이 4.4명이었고 일본은 44.1명, 중국과 북한은 각각 0.6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슬란드와 호주, 싱가포르, 뉴질랜드, 대만 등 5개국은 해당 기간 사망자가 팬데믹 이전보다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왕 박사는 일부 국가들에게 사망자가 오히려 감소한 것은 팬데믹 기간의 엄격한 봉쇄 정책 등으로 교통사고 같은 외부 사망 요인이 감소한 영향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많은 국가에서 거리 두기와 마스크 쓰기 등으로 독감 사망률이 감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캘리포니아주의 교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내일부터 해제됩니다. LA 카운티도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내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규정을 해제합니다. 내일이 토요일이라서 실제로는 14일 월요일부터 모든 학교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LA 통합교육부는 마스크 착용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 통합교육부는 교사 노조와 학부모 대다수는 교실 마스크 착용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미국 내 러시아 식당들이 순환을 당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식당 업주들에게 살해 협박을 하거나 식당 유리창을 깨는 등 위협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러시아 식당들 중에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하는 식당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제니바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내 일부 러시아 식당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공격을 받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우려됩니다. CNN은 워싱턴 DC, 뉴욕 맨하튼, 샌디에이고 등에서 러시아 식당에 대한 협박 전화와 공격 등이 보고됐다고 10일에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DC의 러시아 하우스 주인은 지난달 25일부터 27일 사이에 레스토랑 창문 5개와 1개의 문이 파손됐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2월 14일부터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을 개시했습니다. 뉴욕 맨하튼 중심가에 위치한 러시아 사모바르 식당 주인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사람들이 간판을 걷어찼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출신의 블라더본 샤츠는 남편은 우크라이나 출신인데 죽으라고 전화를 받았다며 또 다른 전화에서는 우리에게 나치, 파시스트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우리는 이 전쟁에 반대하고 푸틴 대통령도 지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샌디에고에 위치한 푸시킨 러시안 레스토랑 주인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습 이후 테러 위험을 받고 있습니다. 이 레스토랑 주인인 가자야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저지른 짓에 대한 보복으로 레스토랑은 폭발할 것이라는 전화를 받았다며 또 다른 사람은 혐오스러운 러시아인 너의 가족들을 살해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주인 가자야는 아르메니아 출신이며 직원 대부분은 우크라이나 출신입니다. 그는 미국에 있는 러시아인들은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며 이 같은 협박에도 불구하고 레스토랑 이름을 바꿀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카플라 뉴스 제니박이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에 이어 러시아 보드카,
해산물, 다이아 등에 대해서도 금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무역 최혜국 지위도 박탈했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 더 이상 러시아산 보드카와 해산물 등을 사기 어렵게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 원유 금수에 이어 오늘 러시아산 해산물과 보드카 등에 대한 금수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를 상대로 최애국 지위를 박탈하고 보드카 등 주요 수출품을 상대로 금수 조치를 취한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 루즈벨트룸 연설에서 나토 동맹, 미 G7, EU 등과 공동으로 취하는 조치 일환이라며 각국은 러시아의 최애국 지위를 박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애국 지위는 조율 관세와 낮은 교역 장벽을 부여하는 것으로 미국으로서의 가능한 많은 수입을 의미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울러 러시아 경제의 몇몇 특징적 분야 물품 수입을 금지한다며 해산물과 보드카, 다이아몬드를 거론했습니다. 백악관은 해산물, 보드카, 다이아몬드 수입 금지 조치로 러시아의 수출 10억 달러 상당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미국인이 푸틴이 전쟁 비용에 동의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수입뿐만 아니라 수출 제한도 포함됩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를 상대로 고급 시계와 차량, 명품 의류, 고급 주류, 보석 등 사치품 수출을 하지 못하도록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나토 영토의 모든 영역을 수호할 것이지만 우크라이나 내에서 러시아에 대항해 전쟁을 치르지는 않을 것이라며 미국이 파병 또는 참전 가능성을 단호히 부인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이 우크라이나 상대 전쟁은 승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푸틴 대통령의 태도에서 미묘한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크렘린은 우크라이나와의 대화에서 긍정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우크라이나 간담회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오늘 푸틴 대통령은 예정된 벨라루스의 루카센코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우크라이나와의 대화에서 약간 긍정적인 움직임이 있었다고 협상단이 내게 말했다고 밝혀 우크라이나 중립화 방안에 진전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크렘린은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상회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크렘린은 누구도 푸틴과 젤렌스키의 만남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러시아의 입장은 비밀이 아니며 그들의 설명을 기다리고 있다고 해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마치기 전에 지난 9일 내드렸던 돌발 퀴즈 정답자를 발표해드립니다. 문제는 아이오와주 데모인 시의 스펠링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영어로 쓰셨어야 하는데요. 정답은 D-E-S-M-O-I-N-E-S 데모인입니다. 정답자 5분은 첫 번째는 제일 먼저 맞히신 분이 써니케이님 축하드리고요. 두 번째로 탐술 선생님 요즘에 자주 타시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지코 축하드립니다. 네 번째 제니 이. 다섯 번째는 재경리. 네, 5분 모두 축하드리고요. 지금 타신 분들이 계속 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람 설정, 우리 카플라TV 알람 설정 해주시고 구독 꼭 해주시고요. 뉴스가 올라올 때마다 곧바로 여러분이 이제 알람이 뜨고 돌발 퀴즈가 또 나오면 여러분이 빨리빨리 이제 대답을 하셔서 상품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당첨되신 5분은 짜파구리 한 박스씩 약속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주시고 시간 나실 때 LA 한인에 오셔서 픽업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3월 11일 금요일 카플라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시고 내일이 아니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